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저와 함께하는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 연극 대본을 쓰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잠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연히 보게 된 연극 한 편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계속 보는 걸 즐겨서 하다가 너무 보다 보니까 저 세상 속에 속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단을 창단을 해서 한 15년 넘게 지금 이제 연극과 뮤지컬을 쓰고 연출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름은 오세혁이고요. 제가 연극을 보게 된 계기는 학교 다닐 때 좀 여기 선생님들이 계셔서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되게 공부에 좀 재능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수업이 너무 힘들었고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를 찾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축구부에 가입해서 축구를 한 적도 있고 합창부를 한 적도 있고 만화를 그리려고 한 적도 있고 영화를 하려고 한 적도 있는데 거의 다 좀 재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을 좀 보내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시험을 보고 또 이게 재밌지만 또 이제 저희 학교는 약간 시골이어가지고 약간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전형을 하려면 선생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좀 약간 저곳에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시면 대부분 그걸로 가게 되는데 저는 선생님 의견을 듣자마자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갈 정도로 약간 의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는 걸 되게 많이 찾아왔는데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대학도 그렇게 갔던 것 같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좀 초반에 재미가 되게 없었어요. 1학년 공통수업이 영어였는데 들어가자마자 막 영어로 막 말하라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었고 대학도 이제 나의 어떤 이 공간이 아니구나 싶어서 그냥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학교 축제 때 어떤 연극이 하나 왔는데 태어나서 연극을 처음 봤는데 그걸 보고 나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뭐에 감동을 받았냐면 일단 엄청 재밌었어요. 되게 웃겼어요. 그냥 그 배우들이 하는 게 너무 웃기고 재밌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재미로만 그친 게 아니라 좀 뭔가 지금 세상에 대한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좀 던져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이렇게 국사 시간이라든가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아무리 배워도 그냥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걸 눈앞에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막 연기로 하니까 너무너무 그게 재밌고 의미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빠져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대학에 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런 연극을 평생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계속 공연을 좀 보고 다녔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안산이었는데 학교가 주로 서울 대학로에 사니까 대학로에 와서 가서 보기도 하고 약간 방학 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공연 축제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거기 자면서 계속 공연을 보기도 하고 이게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제가 군대를 갈 때가 되니까 다시 되게 마음이 쓸쓸해지더라고요. 내가 이걸 그러면 군대를 갔다 와서 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재밌는 일을 해보자. 내가 공연 보는 게 제일 재밌으니까 공연을 만드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 저희 대학교에 있던 동기 이제 서너 명을 꼬셔가지고 내가 2년만 군대 갔다 올 테니까 2년만 좀 기다려달라. 그래서 군대 간 동안 2년 동안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극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해서 결국 그 서너 명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2004년도에 이제 극단을 창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2021년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있게 된 건데 저희가 극단을 만들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동기들을 꼬셔서 만들긴 했지만 저희 5명이 전부 다 전공자가 아니었어요. 공연의 전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이걸 어떻게 대본을 쓰고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공연을 다녀야 되는지는 아무도 몰랐고 그래서 매일 아침 10시에 출근을 해서 연습을 하자 그러는데 무슨 연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연기 연습을 하자. 근데 연기 연습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 다른 극단의 선생님이나 선배를 모셔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컸던 것은 이 대본을 쓰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무도 써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창단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가장 많은 대본을 쓰게 되었는데 저희 극단은 5명 모두 이제 전업으로 연극만으로 좀 살아가자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작품을 좀 빨리 쓰고 많이 공연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써놓은 작품이 없더라도 어디선가 의뢰가 들어오면 그냥 있다고 하고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다음 달이 세계 환경의 날인데 환경에 관한 연극이 있냐 그러면 야 있습니다 하고 끊고 바로 2주일 연습해가지고 2주 연습해서 쓰고 연습해가지고 바로 그냥 공연을 하고 근데 그런 기간이 좀 짧아졌던 것 같아요. 뭐 3주 후에 무슨 날인데 뭐 있냐 있습니다. 뭐 2주 후에 뭐 나중에는 막 3일 동안 한 15분짜리 대본을 써가지고 이틀 연습해서 간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10년이 지나서 저희가 썼던 대본을 좀 세보니까 한 150편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50편 중에는 이제 5분짜리도 있고 뭐 1시간짜리도 있고 2시간짜리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걸 그때 보니까 옛날에 쓴 것들이 너무 못 썼더라고요. 못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되게 공연을 자신감 있게 했던 것 같고 그 순간 깨달았던 것은 잘 쓰고 못 쓰는 거는 지금 그 순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왜냐면 쓰는 그 순간에는 다 그냥 잘 쓴 것 같아요. 그냥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건 잘 썼고 이건 못 썼구나라는 게 증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쓰고 어떻게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마침 그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에 어떤 인근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지금 같은 경우처럼 제가 가서 좀 이 학생분들한테 좀 이런 어떤 대본 쓰기 좀 어떤 그런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겁니다. 이건데 뭐냐면 저 또한 이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막 책도 열심히 읽고 뭘 이렇게 수업도 많이 들었지만 그걸로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원래 되게 잘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 나도 집에 가서 저렇게 쓰면 되겠구나라고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앉는 순간 그냥 그분 말씀만 맴돌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저는 되게 그걸 포기를 하고 후회를 했던 것 같은데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저도 옛날에 되게 숙제를 싫어했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어떤 숙제를 주고 싶지 않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는 방식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나름 개발한 방식이 이제 이 공연을 시작하는 이들을 위한 이 2페이지 대본 쓰기입니다. 이렇게 제목이 되게 거창한데 사실 되게 쉽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이 연극 햄릿의 독백입니다. 연극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죽느냐 사느냐 저 얘기는 꼭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독백인데 원래 독백은 되게 긴데 제가 그냥 약간 임의로 짧게 정리를 한 버전입니다. 쫙 보시면 뭐 이 독백이 어떤 내용일지 뭐 짐작이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주인공 햄릿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뭘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죽어야 되는 건지 살아야 되는 건지 뭐 참아야 되는 건지 싸워야 되는 건지 죽으면 편할 것 같은데 근데 죽으면 괴로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라고 계속 고민을 합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죠. 연극이라는 거는 이제 주인공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공의 사전적 의미는 이제 어떤 사건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만드는 사람인 거죠. 근데 약간 이거는 여담이긴 한데 주인공이라는 용어가 원래 또 불교 용어라고 합니다. 또 불교 용어로 이렇게 뭐 깨달음을 얻는 사람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게 너무 이렇게 쉽게 얻는 게 아니라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비로소 얻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이미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렇게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단정 짓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오는 것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각이 확실한 사람이 편하죠.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로 뭐 저거에 맞서 싸워야 돼 뭐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야지 세상이 좋아지지 않겠어? 근데 그렇게 하면 보는 사람이 뭐야 너무 쉬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가끔 저희 이제 어머니가 드라마를 보시는 걸 보면 어머니가 드라마를 제일 재밌게 보는 장면은 그 주인공이 막 고민하고 막 망설일 때 막 화를 내면서 막 빨리 저리로
도망쳐야지 뭐 하는 거야 라든가 아우 빨리 쟤한테 뭐 이렇게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왜 이렇게 답답하게 뭔가 좀 주인공이 막 이러고 있을 때 더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주인공이 무조건 멋있기만 하고 뭐 다 해결해주고 다 그냥 뭐 어떤 생각이 확실하고 그러면 뭔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재미가 없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 고민하고 있는 주인공을 만드는 것이 정말 재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해볼 것은 이 독백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살면서 그 되게 가장 극적인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극적이라는 것은 그냥 이런 거예요. 누구한테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밥을 먹거나 이렇게 뭐 할 때 말도 하지 나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라고 그냥 가장 재밌게 들려줄 수 있는 얘기면 그게 가장 극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어떤 의미를 줄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요 독백의 이 리듬과 요를 맞춰가지고 요거에 맞게 본인이 겪었던 가장 극적인 순간을 패러디로 좀 독백을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생각하면은 되게 좀 이렇게 너무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서 딱 시간 5분을 드릴 테니까 5분 동안 딱 머릿속에 하나 떠오르는 거 하나 생각하셔가지고 저렇게 한번 써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쑥스럽기도 하고 뭐 그렇겠지만 한번 저희가 쓴 것을 한번 그냥 다 같이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5분이 한번 돌아가시면서 좀 이렇게 발표해 주시면 좋겠는데 뛰느냐 걷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가혹한 선택의 순간을 어찌 넘길 것인가? 아니면 눈을 감고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운명에 맡길 것인가? 지금 시간 7분, 역까지 3분. 지금 뛰어 11분 전철을 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러나 뛴다 해도 놓칠 수도 있는 것. 다음 차는 15분은 지나야 오는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뛰어가는데 뛰어서 놓치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뛸 것인가 걸을 것인가? 늦을 것인가 서두를 것인가? 잡을 것인가 놓을 것인가? 어지럽고 혼란하구나.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장면이 그려지고 그런 경우가 많으셨어요? 매일 아침. 매일 아침? 평생의 숙명이시구나. 자, 그러면은 다음 선생님 한번 모르겠으나 아무튼 정말 좋았습니다. 박주분 선생님. 네. 제목 옛날 통닭집 앞에서 먹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가혹한 다이어트를 참고 견딜 것인가 아니면 밀려오는 치킨의 향에 파도에 밀려 살찔 것인가. 먹는다는 것은 야심한 밤 지친 나에게 주는 찰나의 행복. 입안 가득 치는 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러나 먹었다는 것은 또다시 육체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 지옥 같은 러닝머신을 뛰어도 체중계는 늘 나를 배신하는 것.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2021년을 사는 여자의 일생이여. 먹을 것인가 참을 것인가. 치킨 냄새 어지럽고 향기롭구나. 예. 상당히 되게 고뇌가 어린 그런 글이셨던 것 같고 참고로 되게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이걸 해보면 이 치킨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치킨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한국인의 요즘 청소년들의 가장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치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고 5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적으신 것대로 여기서 이제 가장 극적인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데까지는 이제 오신 것 같고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연극 대본으로 만드느냐고 하면은 이 또한 저는 되게 간단할 것 같아요. 지금 쓰신 독백이 이제 주인공의 심정에서 쓰신 거잖아요. 주인공의 심정에서 썼는데 뭐 연극에서는 어차피 뭐 1인극도 있고 하지만 어차피 이제 학교에서 하는 연극들이 이제 이 학생들끼리 친구들하고 같이 만드는 뭐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이 주인공이 할까 말까 고민하는 가운데 어떻게든 뭐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것이고 할까 말까 하는 가운데 어떻게든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되게 다양하고 깊은 어떤 것들이 있겠지만 제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주인공이 할까 말까 하는 이유는 바로 주변에 하게 만들려는 사람이 있고 못하게 만들려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무조건 막 하게만 하고 무조건 못하게만 하고 그런 이상한 가운데서 막 고민하고 이런 것은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1차원적이고 되게 얕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그냥 하나의 규칙입니다. 규칙처럼 이제 지금 써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든 하게 만들려고 하고 이 사람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포인트 때문에 입장이 좀 바뀌게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치킨으로 따지면 치킨을 먹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게 한다든가 치킨을 못 먹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먹게 만들려고 한다든가 그래서 이 주인공은 이 처음에 하게 만들려고 하고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어떤 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이쪽 있는 사람들이 뭘 바뀌는 바람에 다시 이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약간 그 아이러니한 느낌으로 한번 가보는 걸로 한번 저희가 한번 한 장짜리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 독백을 쓰신 분이 주인공이고 이걸 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 1명,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 1명 해가지고 총 3명이 등장을 해서 A4 한 장을 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한 장 안에서만 쓰시면 되고 또 하나의 규칙은 뭐냐면 처음부터 쓰지 않고 그냥 중간부터 그 장면이 시작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꾸 치킨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치킨을 예를 들자면 뭐 원래 일상이라면 치킨집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안녕 뭐 어유 그래 반갑다 그래가지고 뭐 먹을래? 나 무슨 치킨 뭐 주세요. 아 나 근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겠지만 우리는 극이기 때문에 극적이라는 것은 일상에 약간 늘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일상의 순간들을 다 지워버리고 가장 그냥 이 집중할 수 있는 순간을 모아놓은 게 극적인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거냐 말 거냐가 극적인 거라면 첫 장면이 그냥 너 진짜 안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든가 안 먹어! 던진다든가 딱 한 장면이 실린 한 페이지 대본을 쓰는데 주인공이 망설이고 있는 것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과 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일상의 첫 장면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그 극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첫 장면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한 장면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대본이 말이 될까 안 될까는 일단은 우리가 신경을 안 써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 어디 뭐 MT를 가거나 어디 잠깐 장기자랑을 갔는데 짧은 시간 안에 준비를 해서 들어와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한 번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웅덩이에 물이 튀기며 아씨 따르릉. 원생 오늘 아침 인사 원생님 차례인 거 알지? 좀 일찍 와. 네 부장님 금방 갑니다.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총각 인생 뭐 그리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가시게. 그리고 여기 내 짐도 좀 같이 들어주시게. 다음 차 타도 된다고. 뛰느냐 걷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원생 미안. 오늘 아침 인사 어때? 천천히 와 천천히 와. 에이 뭐야 다음 차가 7전역이야? 에이 참나. 총각. 나 빨리 가야 하니. 총각 나 빨리 가야 되니까 짐 좀 빨리 들어달라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잠깐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네, 그 아침에 이제 전철 타러 이렇게 급하게 가다가 네. 물웅덩이를 밟아서 짜증이 난 상태에 전화가 옵니다. 네네. 근데 그 전화가 학교를 빨리 와야 된다. 네네네. 이런 이야기인데 옆에 있던 한 노인분이 네. 인생 그리 서두를 필요 없다. 천천히 가라. 네. 그리고 내 짐도 좀 같이 들어달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이제 일찍 오지 않아도 된다. 얘기하는데 노인분은 다음 전철을 보니까 7전역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빨리 가자고 네. 서두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빨리 학교에 가야 돼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네. 한편으로 이제 어르신께서 짐에 네. 대해서 짐을 좀 들어달라고 해서 네. 통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네, 상황으로 더 갈 수도 있겠죠. 굉장히 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네. 네. 지금 되게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쓰느라고 되게 재밌는 것은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양쪽에서 빨리 오라고 하고 좀 들어달라고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재밌는 것 같고 이게 시간이 들어서 더 깊어지면 이제 통화로 뭔가 이게 지시를 해가지고 이거를 대답하고 있는 와중에 이 짐도 처음엔 들어달라고 했는데 뭘 열어달라고 한다든가 뭐 이거를 다시 뭐 그런 식으로 점점 더 복잡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만 잠깐 기억해 주시고 네. 예, 아유 박수로 한번 다시 감사합니다.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아가씨 계산 안 해요? 여기 지갑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손님 뒤에 분 먼저 계산할게요. 이거 오늘 핸드폰도 안 가져왔나? 삼성페이도 안 되고. 지갑이 어딨더라?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동네 사시나 봐요. 어머, 진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진이는 잘 지내죠? 손님 계산 안 하실 거예요? 2마리나 시켜놓고 계산 안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저씨, 제가 언제 2마리 시켰어요. 그게 아니라 지갑 있는데. 오, 선생님 제가 빌려드릴까요? 아저씨 이것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아니요 어머니, 아니요. 제가요, 그게 아니라. 예. 포인트 잘 잡으셨네요.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더 주인공을 괴롭힐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직원분이 뭐가 아니냐고 계속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2, 3일에 한 번씩 와서 2, 3일에 한 번씩 와서 계속 시키시지 않냐. 내가 기억한다. 이틀에 한 번씩 오시지 않냐. 지난번에 뭐 3마리 시킨 적도 있지 않냐. 막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아니 뭐 지난번에 채식하신다고 하던데라든가 뭐 아무튼 계속 더 괴롭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 다음 코스는 일단 그 전에 5편을 저희가 이제 들었잖아요. 이제 원치 선생님의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빨리 오라는 전화가 오고 한쪽에서는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거. 여기 또 이게 배민관 선생님처럼 양쪽에서 이제 이거를 꿈을 이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데 계속 양쪽에서 이제 막 흔들리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강민 선생님처럼 또 양쪽에서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김진희 선생님처럼 아까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데 동료 선생님 옆에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방금 전에 박주은 선생님처럼 마침 2마리를 사서 가져가려는 차에 이제 또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그 아는 분을 만나가지고 되게 부끄러워하는 어떤 상황이 5개가 있었는데 한번 짧게 저희가 듣고 짧게 이렇게 했지만 자기 거에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이제 다른 분들이 했던 것 중에 저희 그래도 되게 연극적으로 되게 재밌는 것 같다라는 것을 한번 2편 정도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눈을 감아주시고요. 눈을 감아주시고. 아까 원치수 선생님의 이 출근을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까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이 다른 선생님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셨어요. 이렇게 나오셨는데 한 분이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재밌다고 나오신 건데 박주원 선생님의 치킨에 관련된 얘기가 거의 모든 분들이 만장일치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금 이런 건 없지만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왜 이 작품이 재밌었는지 포인트를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게 들어가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걸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딱 이렇게 2가지 정도만 말씀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뽑은 이유는 이게 뭐 때문에 재밌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이것만 들어가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거 하나를 발표해 주시면은 그거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이 작품을 발전시키는 데 더 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재밌다고 느꼈던 부분은 그 학부모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내드릴게요 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법적인 걸로. 근데 이제 좀 추가되면 재밌을 것 같은 거는 선생님이 이제 말은 못하고 거절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그런 거 다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저 믿으세요. 저 말 안 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게 좀 추가되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계산해 주는 게. 괜찮다고 이제 하니까 약간 흔들리는데 이거 되게 재밌네. 근데 이런 말 듣는 순간 그 직원이 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세요? 이러시고 가서 재밌을 것 같고 어디 학교 선생님? 어디 동생이 거기 다니는데 몇 반이세요? 막 이런 식으로 더 난감해져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그 직원도 뭐 그냥 드리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요 아이디어 되게 좋았습니다. 요 아이디어. 자 그러면 이강민 선생님이 좋았던 포인트와 더 좋아질 것 같은 포인트. 일단 재밌었던 건 저도 난감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유발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더 추가되면 괜찮을 것 같은 부분은 2마리 시켰다고 했는데 주인공이 2마리 안 시켰다고 하는 이유가 그게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 내용이 혹시 뭐 혼자 사는데 2마리를 시켰는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앞뒤에 그런 표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재밌겠네. 근데 혹시 선생님 2마리는 그냥 순수하게 2마리가 드시고 싶어서 2마리를 시켰다라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1마리 시켰는데 주인분이 갑자기 2마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난감했어요. 주인분이 갑자기 2마리라고 해서
원래 한 마리를 시켰는데 주인분이 갑자기 2마리라고 해서 난감했다. 아유.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이 2마리를 시키는 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꼭 어떤 한 마리는 오늘 먹고 한 마리는 뭐 내일 먹는다든가 뭐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 학부모도 근데 왜 2마리 시켰냐고 궁금하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다 어떤 장면에서 뭐 이유가 나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저도 아까 그 2마리 맞잖아요 하는데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감사드리고, 예, 김민건 선생님. 네, 저도 그 학부모님이 등장하는 그 부분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네. 손을 들었었는데, 그 항상 그 밖에서 당황스러울 때가 학생 만날 때와 학부모님 만날 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이 등장하셨으니까 이제 학생도 등장을 해가지고 네. 이 상황이 더 당황스럽게, 네. 뭐 예를 들어 학생은 엄마 이거 우리 집 카드로 긁어도 돼라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학생이. 네, 그래서 학생이 오히려 이거 엄마를 만류하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카드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것을 학생이 제지를 하는, 약간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당황스럽지 않을까. 네. 네, 뭐 하는 생각이 거냐고. 듭니다. 네. 네. 아, 그거 재밌네. 학생, 재밌는 것 같은데, 학생 등장하는 게. 저도 고3 때, 스타크래프트라고 PC방에 갔는데, 그 담임 선생님하고 체육 선생님이 만난 적이 있거든요. 인사하고 가려니까 선생님이 같이 3대3 하자고. 근데 제가 제일 못해가지고 계속 혼이 났던 기억이 나요. 너는 공부도 못하면서 왜 이것도 못하냐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학생 등장하는 거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학생. 네. 마지막 원초 선생님. 네. 저도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일단 공감이 가서 그런 것 같은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사적인 그런 일을 들키겠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인이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을 계속 꺼내면서 점점 주인공을 압박해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감춰진 진실. 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술 엄청 마신다든지, 네, 아니면 뭐 여기서 맨날 욕한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 네. 기다리셨죠? 이것도 나왔습니다. 맥주 이렇게 피쳐 계속 이렇게 계속 학부모를 보내려고 하고 학생 신랑이 하고 있는데 자꾸 가게에서는 뭐 갖다 주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맥주 피쳐. 예,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고, 이렇게 해본 이유는 원래 저희가 어떤 특히 연극 대본이라고 하니까 이게 막 형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쉽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2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점점 가면 갈수록 연극에 대한 형식이 되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 것보다 일단은 써놓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들려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나와서 그냥 막 본인들은 되게 부끄럽거나 되게 못 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와서 어떤 사람이 그 인물을 연기해서 읽는 순간 그 읽는 자체도 다 재미가 생기거든요. 아마 이제 저는 선생님들도 그렇겠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학교에서 이제 학생분들에게 이런 걸 쓰고 시켰을 때, 아까 전에 어떤 선생님이 나와서 이거 하는 게 되게 막 부끄럽다고 하시면서 되게 재밌는 표정을 지었는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살면서 이렇게 어디 앞에서 이렇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나와서 집중을 누가 해주고 그걸 되게 잘 읽어주고 잘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되게 놀라셨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의견을 되게 좋은 걸 많이 주신단 말이죠. 이게 사람이 신기한 게, 원래 옛날 장기를 둘 때도 이렇게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둔다고 하듯이 본인 쓸 때는 되게 이게 안 써지거나 그런 것 같은데 남들 걸 이렇게 보면 되게 좋은 의견을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팀별로 이렇게 빨리 써서 발표를 하고 들려주고 한 다음에 그다음 상대방에게 어떤 좋았던 점과 이렇게 되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좀 가감없이 줌으로써 계속 그 사람을 도와주는 식으로 이 대본 창작을 계속 하는 게 되게 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뭐 학생분들하고 이 연극 대본을 쓰는 시간을 가지시더라도 그냥 막 너무 창작론을 공부해가지고 막 뭘 이렇게 들려주거나 뭘 아니면 같이 공부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빨리 한번 써보자. 빨리 한번 읽어보고 그냥 빨리 고쳐보자라는 식으로 좀 그냥 정말 큰 어떤 부담과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오늘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질의응답 시간을 좀 궁금한 게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한번 이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 그 안정적인 스토리의 구조, 이거랑 또 매력적인 이야기, 이 2가지를 같이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그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 경험에는 작품을
어떤 이야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여럿이 힘을 모아서 이야기를 만들면 너무 안정적으로 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저는 아까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개인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한 개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여기 제가 오게 된 계기가 어떤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에 관한 어떤 이제 연극과 뮤지컬을 창작하는 방식이라고 했을 때 그 학교 폭력이라는 주제가 있다면 그걸 다 같이 모여서 뭐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은 각자가 그 키워드에 맞는 자기한테 가장 극적인 순간 학교 폭력과 연관되었던 순간을 이런 식으로 그냥 거침없이 써가지고 다 같이 읽은 다음에 저 친구 제일 재밌어. 그럼 그걸 가지고 와 재밌었는데 근데 나는 여기 이게 들어가면 더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이건 좀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때에 비로소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 저는 되게 매력적인 이야기와 어떤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저도 되게 20대 시절에 처음 극단을 만들었을 때 공동 창작을 한다고 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만들고 진행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좀 무난해지더라고요. 되게 교훈적으로 되고 뭔가 서로 조심하게 되니까 약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확실한 것은 어떤 이야기라는 것은 모두에게 들려주는 거지만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개성과 매력이 담겨있는 이야기가 저는 가장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더 안정적이고 더 재밌고 더 보편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 이야기를 선택한 이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글쓰기 활동을 제가 해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글을 쓸 때 앞부분은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네. 학교 폭력 예방의 네. 주제를 글을 쓰면 앞부분은 굉장히 막 이렇게 뭐가 스펙타클하다 갑자기 결말이 네. 용두삼이처럼 갑자기 끝내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이 스토리를 만들 때 기승전결이라고 하나요? 어떤 그런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쓸 수 있는 규칙 같은 게 있을까요? 규칙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만들어낸 방식이 있는데 제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학생들하고 이제 만들기를 하면 저는 제일 첫 장면하고 제일 마지막 장면을 먼저 쓰게 만들어요. 예. 근데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 저는 사실 마지막 장면을 먼저 쓰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저만의 규칙이 있는데 첫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건의 가장 한 가운데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딱 조명이 켜지자마자 바로 그냥 뭐 싫어라고 한다든가, 뭐 앞에 야 일로 와봐 뭐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뭐 싫어 이러는 거 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그냥 한 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여담이지만 뭐 요즘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약간 그런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어떤 드라마를 보면 이게 되게 8편짜리 시리즈를 계속 집중하게 봐야 되니까 좀 이렇게 눈이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어떤 드라마 1편을 봐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사고가 나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든가 주인공이 바로 그냥 난 죽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다든가 뭔가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점점 이렇게 어떤 호흡이 빨라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누군가에게 글쓰기를 지도를 할 때 그냥 이 사건의 한 복판부터 시작을 하게 첫 장면을 쓰게 하고 맨 마지막 장면은 또 우리가 교훈을 주면 안 되니까 주인공이 좀 선택의 여지를 두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저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 속에서 끝나는 걸로 마무리를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첫 장면, 맨 마지막 장면을 먼저 완성을 하고 그 다음 가운데를 이제 다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채워가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아이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끌어내다 보면은 대부분 더러운 이야기, 뭐 똥이나 이런 이야기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잔인한 이야기, 뭐 네네. 계속 죽여요, 열심히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작가님 만약 들었을 때 그 작품의 이제 극작을 끌어나갈 때에 어떻게 지도를 하실 것 같은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방금 했던 방식을 만들어낸 이유가 있어요. 햄릿 독백을 들려주고 반드시 자신이 겪었던 것 중에 가장 극적인 거를 써야 된다고 했던 것은 이게 개인에서 시작을 하면 이제 자기가 겪었던 걸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물론 안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본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막 의도적으로 막 더러운 걸 한다든가 의도적으로 막 누가 죽는 걸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자기를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약간 더 진솔하고 솔직하게 뭔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좀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 자유롭게 상상을 해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고 한다면 어쨌건 당연히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이고 어린 만큼 되게 상상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자기와 가장 동떨어진 멀리 있는 혹은 정반대의 것들을 계속 찾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도했던 학생들이 고등학생이었고 그다음 중학생하고 그다음 초등학생까지 가봤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햄릿 독백을 먼저 들려주고 자기 이야기에서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규칙만 잘 지키면 되게 좀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되게 좀 솔직하고 뭔가 좀 아름다운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오늘은 그 극작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뮤지컬로 바꿀 때 네. 어떤 대사, 어떤 부분에 음악을 이렇게 넣어서 뮤지컬 노래로 만들면 좋은지 네. 그런 팁 같은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래라는 게 왜 시작됐는지를 따져보면 되게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뭔가 말로 안 될 정도의 감정 상태가 되니까 노래를 부르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옛날 원시인들이 막 이 사냥을 나가야 되는데 이 짐승이 무서우니까 바로 나가지 못하고 동굴에다가 그 짐승 그림 그려가지고 찌르는 연습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막 노래하고 춤을 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냥 나는 사냥을 할 거야 라는 말로는 안 되니까 뭔가 어떤 멜로디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더 이렇게 막 감정 상태를 더 드러내려고 막 노력을 해서 만든 게 저는 이게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극적인 순간을 대본으로 만들었지만 그 대본의 내용 중에 또 가장 극적인 감정 상태 이 극적인 감정에서 가장 극적인 감정 상태에 해당하는 그 대사나 상황들을 거기 그냥 가사로 쓰면 그게 노래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원치수 선생님이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고 한 손에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막 짐을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러다가 통화 내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할머니가 점점 더 많은 걸 요구를 해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장 큰 순간에 이제 노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은 정말로 어떤 감정의 그 극단까지 가는 어떠한 그런 어떤 그 수단이기 때문에 감정의 가장 끝에 극단까지 갈 정도의 순간이 와야만 좀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연극 대본 좀 쭉 쓰시다가 아무튼 이게 도저히 말로 안 될 것 같은 되게 말도 안 되는 괴로운 상황이 왔을 때 그걸 한번 노래 가사로 써보시면 그냥 그 자체가 좀 뮤지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연극도 그렇지만 이미 뮤지컬도 어떤 형식이 이래야 된다라던가 뭔가 이런 법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들이 점점 조금씩 더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연극 같은 뮤지컬이 있고 뮤지컬 같은 연극이 있고 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연출했던 뮤지컬은 원래 뮤지컬은 독백이 없거든요. 막 이렇게 말을 혼자 길게 막 하는 독백이라는 것이 연극에만 있는데 그 장면이 어떤 최면 상태에 걸려가지고 최면에 걸린 자기 자신이 어떤 건가를 보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전 이거를 막 되게 식상하게 막 이걸 하면 막 이렇게 잠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딱 최면에 드는 순간 그 주인공이 그냥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막 한 5분짜리 독백으로 그냥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쫙 하게 했었는데 그게 정말 좋았고 관객분들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떤 경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자유롭게 그냥 하셔도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슬픔이건 기쁨이건 아니면 무서움이건 간에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아무튼 극단의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노래 가사로 써보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